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 대표 최강기입니다. 오늘도 또 많은 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브리펑이요? 예. 이런 영어도 펑펑 터지네요. 브리펑. 나 진짜 이런 영어도 안 되냐? 진짜 촌스럽게.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뉴스요정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는 시사인 팟캐스트 마타하리 윤현선 온라인 에디터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외로워도 쫓겨나도 나는 취재할래 캔디 기자 말고 삐삐 기자 하겠다던 김현희 기자가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꽝 대신 닭 대타로 나온 야망 기자 차영석 기자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대타를 지행하는 돔돔한 일희일비 차영석 기자입니다. 참 길어요 자기 수식어가 너무 많아서 청취자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은데요. 매주 길어질 것 같아요. 네. 뭔가 하나씩 이렇게 덧붙여지면서 순위에 굉장히 예민하셔서 그렇죠. 일희일비 한다고 일희일비 그렇죠. 차영석 기자라고 소개하시는 것 같아요. 덤덤하게 비가 많아요, 희가 많아요. 시비가 엇갈립니다. 네, 김연희 기자는 100시간 후유증으로 지금 휴가를 간 그러니까 상태입니다. 좀 쉬어야 그래요, 쉬어야 사실. 돼요. 네. 오늘도 역시 이제 그 시사인 기자들이 골라주는 뉴스픽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많은 댓글들이 함께 좀 소개해줘야 될 시간이에요. 팟빵님께서 매일 업로드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진행자님 너무 재밌으시고요. 진짜 네가 썼냐? 이런 것도 조작하지 마라 진짜. 아들이 썼구만 아들이요. 보니까. 김은지 기자 매력 넘치고 김현희 기자 존경스럽고. 김연희 기자가 없을 때 이런 이야기라서 아쉽네요. 이거 아무래도 좀 내부자 같다. 앞으로도 꾸준히 해주세요. 이런 얘기했고요. 퍼랭이 토끼님께서는요.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지난주 댓글 소개 때도 나왔던 분 같은데 맞죠? 네, 자주 후원을 해주세요. 진짜 우리 퍼랭이 토끼님, 진짜 토끼계의 재벌님이신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천이보님, 네, 잘 듣고 있어요. 시사인 파이팅. 김은지 기자님, 왜 시사인 아자아자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다 왜야 우리 알았지? 야, 우리 왜 왜 여기 해야 되는 왜? 신영 신랑 희재 아빠, 신영 신랑 희재 아빠. 근데 이 아이디 할 때 이런 거 하면 좀 약간 너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일부러 아이의 이름을 공개하고 싶으셔가지고요. 아이디를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이분이 남겨놓은 댓글을 봤거든요. 일부러 그래요? 바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2번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신영 신랑은 이제 본인 이름이니까 신영이는 본인 이름. 아니요, 아니지 신영이 처되는 분의 이름 같고 그리고 자녀분에 대해서 내가 신영이의 신랑이고 희재의 아빠라는 거지. 선배 너무 당황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거의 아니면은 콜럼버스 달걀의 어떤 발견 애가 3명이고 신영이 신랑이 희재 아빠 아니야 이렇게. 무리수 두지 마. 네. 선배 지금 이 아이디를 가지신 분께서 굉장히 좀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던진 것 같고 우리가 이런 걸 논란을 해야 되니 결국에는 희재 아빠, 희재를 우리가 띄워줘야 돼. 그래 맞아요. 희재야, 널 너무 사랑해. 앞으로 이런 팟캐스트 많이 듣고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좋아요, 사랑해. 구독 꼭 눌러줘. 신영 신랑이 누르겠지. 주로 퇴근길 차 안에서 듣고 있는데 저를 언급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이렇게 언급하니 창피하기도 하고요. 오늘 뭐 차에서 못 내리시겠네. 창피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방송 항상 애청하겠습니다. 아이디는 한글로 바꿨어요. 신영 신랑 희재 아빠님 위드 두산 그러니까 아이디였던 이분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니 이분이 그 위드 두산 그 아이디 쓰신 분이 한글로 바꿨다는 게 그 뜻 아니에요? 그래요. 위드 두산. 얘도 참 뒷북의 왕자야 진짜. 진짜. 네. 대타는 좀 조용히 좀 계세요. 빨리 진짜.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빨리 덤덤하게. 알겠습니다. 달맞이에서는요. 주진우 기자 기사 읽다가 시사인에서 팟캐스트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아직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해야 할 텐데 항상 좋은 기사 쓰는 기자님들 힘내시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일에 힘써주세요. 응원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진우 기사
한참 전에 나갔는데 진짜 홍보 안 되나 보다. 하여간 열심히 좀 홍보해 주세요. 달맞이에서 거기 이렇게 좀 홍보 좀 플랜카드 좀 걸어 주시고요. 좀 해주세요. 아부다비 리스너에게서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어려운 아이디가 많아. 아부다비에서 듣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리스너. 영어로. 알겠어요. 아 그렇군요. 이걸 붙어 읽으니까 나 오늘 진짜 안 되네. 아부다비 리스너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부다비에서도 잘 듣고 있어요. 단편적인 포털 기사들 말고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부다비에 참 가봤어요? 멀리서 아니 못 가봤죠. 못 가봤죠. 아 진짜 너무 멀리서 애쓰시는데.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못 가봤습니다. 아유 진짜 힘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늘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이 또 거기서 좀 지내시는데 일상에 큰 활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부다비 리스너님 화이팅. 네. 은율애미님, 네, 은율애미님 시사인 항상 은어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런 정감이 있네요, 은율애미님. 이분도 2번째 출연. 아 그래요. 이거 진짜 댓글도 이렇게 자주 출연하시는 분들은 순임액이죠. 우리 이것도 왜 1위 1위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유튜브에요. 시사인 가장님이 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유튜브에 최초 공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정해진 시간에 업로드할 영상이 실시간 스트리밍처럼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 채팅창에서 의견을 나누고 가끔 슈퍼챗도 쏠 것이고 그렇게 소통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좋은 기능이니 알아보고 꼭 사용하세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 유튜브에 최초 공개라는 기능이 있다니까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윤원선 제가 알아야 될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저희 제작진이 알아야 될. 뭘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사실. 초콜릿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당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 너무 브리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이 많이 그게 떨어지셨어. 아니라 제가요 이런 뭐 기계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잘 몰라요. 네. 그럼 니네가 하든지. 근데 되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가지고 진짜 근데 감사합니다. 만약에 최초 공개하면 그럼 우리가 거기다 만약 누가 이렇게 채팅하면 우리가 거기 또 댓글도 이렇게 네, 그럼요. 실시간. 뭐 지들도 정확하게 몰라. 저널리즘 데이 이런 데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내면서 그때 유튜브로도 쏘고 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이제 그 TV를 보면서 댓글 달 수 있게 쭉쭉쭉쭉 하더라고요. 역시 그게 또 재밌어요. 김은지 외의 인간들이야. 반성하겠습니다. 아 진짜. 저도 보고 좀, 알긴 했어요. 좀 정확하게 알도록 해 이 외들아. 저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네. 영상 앞부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달라고 말해보세요. 다른 유튜버들처럼 그 전용 영상을 만들어서 넣으시고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뭐 시사인에 가오가 있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가오예요? 올려야지. 당장 만들겠습니다. 당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팟캐스트 녹음하면서요. 여기 보면 이제 녹음실에 이렇게 문에 거치대에다가 핸드폰 공기계 이렇게 걸어놓고서 지금 유튜브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소 화질이 좋지 않거나 얼굴이 생각보다 이상하게 나오면 다 그 열악한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네, 저번에 이해해주세요. 댓글 네. 보면 왜 카메라 각도를 저렇게 잡았냐 이런 네, 댓글들이 네, 네. 있었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저희가 거잖아요. 누가 찍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네. 핸드폰만 좀 걸어놓은 상태라는 거. 문에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거치대가. 그래서 움직일 수 없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좌석 배치도 이렇게 김은지 기자를 중심으로 김은지 그런 건 아니에요. 외대를 이제 보이지 않는 자리에. 여기다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명찰 이렇게 아니 이렇게 찰까요? 등에 왜? 왜라고 한글자 써진 아, 티셔츠를 맞추자고. 티셔츠. 왜? 티셔츠를 맞추자. 아니면 마스크를 써. 그래서 김은지 말고. 아예 그냥 토착 외구 이렇게 한번. 그거 그 누가 외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런 내가 대타 기자를 쓰지 말자 그랬지 내가. 김연희가 없는 한 있으면 쓰지 말라고 진짜. 아우 오랜만 야망 출연으로 기자. 굉장히 지금 들떠 계시는 것 같아요. 야망이야 야망.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기사들 기자들이 직접 추천합니다. 시사인에 실린 뉴스를 갖고 이야기해보는 뉴스픽. 어떤 뉴스들이 왔는지 먼저 김은지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사인 602호인데요. 제일 네. 앞페이지에 있는 좀 특이하게 저는 이번 사진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보시다시피 정말 그냥 노란색으로만 덮여져 있잖아요. 그 사진 되게 멋있어 이 보이던데. 유튜버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열악해 어디다 맞춰야 될지 잘 이번 호가 보이지도 여러 않고. 표지인데요. 네. 이게 딱 열면 저희가 앞에 노란색 사진으로 가득 차 있는 두 페이지가 있는데 본격적인 기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자리 잡고 있는 포토인이라는 코너인데 네. 사진 기자들이 이제 그 주에 의미 있는 현장에 가서 찍어온 기사를 실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신선영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제목이 우리 가슴에도 세월호 모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은요 세월호 아이들을 비롯한 희생자들의 사진 영정이 실려 있었던 곳이고요. 그 광화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떼어내서 그 사진이 걸려 있었던 못이 있었던 흔적을 이렇게 사진 취재를 했던 건데요. 지난 3월 18일에 서울시와 4.16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 합의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던 세월호 천막 14개 동이 모두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요. 이제 벌써 이제 4월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2014년 4월 16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봄이 오고 벚꽃만 펴도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지내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벌써 5주기가 됐어요. 네, 저도 시간을 어떻게 잡을까요? 네. 예, 그러니까 사건 발생 당일에 취재 현장 가서 그런지요. 그날은 정말 뭐 물론 기억의 왜곡이 사소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잊을 수 없게 생생하게 그날 뭐 입었고 그날 하루 종일 무엇을 했고 그 취재 현장에 가서 본 것은 무엇인지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전원 구조라고 하는 정말 희대의 오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고 기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전 국민적으로 떨어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때 기레기란 말이 나온 거예요. 네, 정말 진짜. 이제 기자들로서는 뼈아픈 지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날 오전에 이제 사회팀 기자였었고 이제 수학여행을 가고 있던 아이들의 실은 배가 침몰했다라는 속보를 보고 이 현장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저희 데스크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다행히 전원 구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점심 약속 자리를 갔었고 하필이면 그때가 제가 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와 점심 약속이었었는데 그 사람도 점심 자리에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고 모두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7시간 동안 없었는데 뭐 밑에 것들이 뭐 어떻게 오죽했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황당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는 점심을 먹고 회사에 들어갔더니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진도로 가라라고 해가지고요. 회사 차를 타고 정말 제가 그때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레깅스 하나 사들고 바로 진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사진 기자와 함께 정말 4박 5일 동안은 무슨 정신으로 취재했는지 모를 정도로 취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그날 이제 아주 급하게 진도에 내려가서 진도 체육관에 도착을 했거든요. 체육관에 이제 모든 실종자 가족들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실종자였습니다. 실종자 가족들과 생존자 가족들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거기 갔는데 이제 비슷한 시간대에 안산에서 내려온 부모님들이 버스를 한 대씩 대절해서 쭉쭉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그 체육관 앞에 있던 칠판 같은 데 가가지고는 다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이름이 쭉쭉 칠려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그냥 기절하세요. 거기에 아예 이름이 없었던 거죠. 아니면 뭐 차라리 오열이라도 하시면 나은데 정말 그냥 다 큰 어른들이 그냥 쭉 보다가 기절하는 그 장면이 정말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상하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나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잊지 못할 이 민족의 가장 큰 참사하면 겪지도 않았어도 6.25 전쟁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시사인에서 우리 현대사와 관련해서 그 김재규 뭐 이렇게 전시했을 때 역사와 관련해서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지우고 싶은 현대사의 대부분이 세월호 참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 청소년들에게는 그리고 온 국민도 마찬가지인데 온 국민의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된 거고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또래 친구들이 정말 끔찍한 일인데 그러니까 국가는 어디 갔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에 있어서 도통 무엇을 했냐? 정말 그때 제가 도착해서 봤던 그 실종자 명단이 그대로 결국은 사망자 명단이 된 거거든요. 정말 아무도 못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직도 가족들은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고요.
예, 참 그렇죠. 그리고 그때 언론은 또 무슨 역할을 했냐라고 하면 진짜 반성할 게 참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건 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그래도 이제 그 추모 공간이 계속 마련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 그 공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어떻게 다행히 되는 건가요? 그러진 않다라고 하고요. 네. 이제 대신에 이제 4월 12일에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게 되는데요. 아. 이제 그 공간에 새롭게 그 자리에서 기억 안전 전시 공간이라는 게 만들어져서요.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라는 그 정신을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게 정말 그때 전 국민적인 일종의 뭐라고 할까 결심이라고 하나요? 네. 약속. 캠페인, 약속 같은 거였잖아요. 그리고 정말 살아남은 자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잊지 않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그게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잊어지지 않게 이런 기억 안전 전시 공간이 생긴다고 하니까요. 꼭 시간 되시면 한 번씩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세월호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그 진상 조사의 2기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분들의 활동도 주목해야 될 것이고 진상이 규명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안전사회가 될 때까지 잊지 말고 함께하는 일들 이 발걸음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조만간 4월이네요. 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만간. 김은지 기자 애썼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윤현선 에디터가 또 어떤 걸 준비했을까요? 아, 예, 저는 좀 마음이 훈훈해지는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아 좋아요. 좀 이렇게 약간 울컥했는데 예. 좀 마음을 좀 달래주면 좋을 예.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은연중에 일상에서 되게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음. 그런 게 이제 뭐냐면 남자라면 어때야 된다. 혹은 여자라면 어때야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그렇죠.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남자는 절대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그렇죠. 뭐 이런 말이나 여자이니까 당연히 핑크색을 좋아하겠지.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장희로 기자가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아 어떤 취재를 했을까요? 예, 장희로 기자가 만나고 온 친구들이 인천 강화여고 학생들인데요. 강화여고의 학생들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재밌는 게 이 학교에 그러니까 학교마다 교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교가의 후렴구에 여자다워라라는 구절이 있대요. 진정이요? 근데 아. 이 학생들이 그래서 도대체 여자답다는 게 대체 뭔데? 이 어. 의문을 품은 거예요. 어. 그래서 교가를 바꿔야겠다고 어. 생각해서 실제로 이걸 추진한 거예요. 아 강화여고 학생들 멋있네. 그래서 6개월 만에 교가 가사가 바뀌었대요. 어. 진짜 재밌죠. 진짜요? 네. 아니 그리고 사실 학교 이름도 바꿔야 돼. 남자 고등학교는 아. 강화 남자 고등학교라고 안 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냥 고등학교라고. 그게 고등학교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예. 그러네요. 그리고 요즘은 다 이제 남녀 공학인데 그래요, 일부 맞아요. 남아 있는 학교도 그냥 고등학교예요. 그래요. 예. 그런데 꼭 여자 여고는 고등학교. 무조건 여고야. 네, 여자 옛날에 고등학교예요. 일이 남성 고등학교는 그 남성이 아니죠. 아니죠. 그냥 그렇죠. 학교 이름이 그냥 지명이에요, 남성 고등학교인 지명. 거예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이리에 있는 남성 고등학교인가요, 그거는? 맞. 아. 지명에 남성이 지명, 지명이에요? 뭐 그런 거, 예. 그래요? 아무튼 남고라서 그 남성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예.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런 이렇게 조금 비틀어서 생각하고 다시 뒤집어 보면 그게 좀 고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나 맞아요. 어쨌건 우리 강화여고 학생들 멋있네. 예, 진짜 똘똘하죠. 예. 그래서 교가를 이제 바꿨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 이 여자다워라라는 구절을 지혜로워라로 바꿨다고 해요. 한결 낫네. 한결 그러니까요. 나.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교가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감히 바꾼다고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당연히 불러야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가를 도대체 어떻게 바꿀 수 있었냐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네네. 교장 선생님의 의지가 되게 컸던 게 그 배경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아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가 개사 공모전을 열었대요. 그리고 학생들이 잘하셨네. 이제 작품을 이제 내면 어. 거기에서 교사들이 심사를 거친 끝에 지혜로워라는 구절이 선정이 된 거라고 합니다. 강화의 이런 똘똘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정말 지혜로운 학생들이에요.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었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아까 그 미투와 관련해서도 보면 이 스쿨 미투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굉장히 자신들의 의견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도 이제 그때는 뭐 다 남자 여자 뭐 남녀 7세 부동석 이래가지고 그렇게 여중 여고 막 이렇게 네네네. 막 이렇게 다녔거든요. 예, 그때 그 남자 선생님으로부터 당했던 일종의 성희롱
그럼요. 네, 되게 이런 거 많았을 진짜 거예요. 많았었어요. 은연 중에. 우리 그리고 진짜 문제 많았어요. 제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선생님을 계속 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학생으로서 저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겪었던 선생님들의 굉장히 부적절한 행태 혹은 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왠지 김현진은 막 대들고 선생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중학생 때다 보니까요. 오히려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는 느끼는데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과목이 전혀 상관이 없는 과목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진짜 학생들한테 소위 러닝 셔츠라고 하나요? 러닝 셔츠를 입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 등을 한 번씩 다 만지고 시작을 했어요. 정말 학생이 40명 정도 있으면 그 친구들 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니 우리는 이렇게 브레이즈 여권을 탁 튕겼다가 놓고 막 이랬었어요. 예전에는 더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 그렇죠, 보니까 맞아요. 선생님 좀 이상해 무서워 이렇게 생각했지 아주 어린 나이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성추행이었다라고 맞아요. 알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제가 우리 이번에 나온 이 기사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 저기도 그 사진 한번 줘보실래요? 사진에 나 이런 거 처음 보긴 했는데 또 최영석 기자가 뭘 처음 봤을까? 늘 처음 보는 게 많은데 덤덤하게 이렇게 찾아드릴게요. 늘 덤덤한 분이 최영석 기자는 이런 거 뭐 별로 기억나는 거 없죠? 학교에서 당했던 우리는 성희롱. 막 학교 다닐 때 너무 때려가지고 폭력이 문제죠. 폭력이. 때려가지고 그것도 심각한 그러니까 문제죠. 그것도 맞아요. 저 그래도 학교 다닐 때도 그때 그랬어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무슨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뭐 제발 뭐 툭툭 때리지 좀 마세요. 뭐 그런 노래도 있었다니까. 근데 그래서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너무 애들을 많이 때려가지고 우리 반에 전치 3주, 전치 4주 이런 애들이 나오고 저도 졸업하는 날 지각해가지고 맞을 뻔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보여? 결국은 안 만졌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 때는 이렇게 이 맞는 문제 막 이런 게 좀 더 도대체 그랬고요. 뭘 해보려고 저렇게 뒤적거릴까? 진짜 웬만하면 나 같으면 있잖아 이렇게 지나간 것 같은데. 접어갖고 올 것 같아. 그래도 여기까지 폈는데 잠깐만요. 그래요. 거기보다 앞인 거 지나간 것 같아. 네, 정말. 아니 여기에 이 학교에 여자다워라라는 비석 같은 게 있습니다. 돌덩어리가 있었어요. 진짜로 못 봤어. 아닌가? 저도 봤어요 그 사진이요. 그 차영석 기자 덮어요. 여러분 거기 있다. 자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혹시 이게 나중에 안 보일 것 같아요. 여기 돌이 이렇게 있어요. 돌이 뭐라고 썼냐면 여자다웁게 이렇게 돌이 이렇게 써있다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조선 시대 말도 안 되는 학교네. 괴담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낯설고 생경한. 착하게 살자. 학교 측은 이 돌도 곧 옮길 예정이라 합니다. 그래요? 네. 진짜 학생들이 큰일 했네 진짜. 저걸 긁어내고 거기다가 지혜롭게 그래야지. 우리 이렇게 바꾸다 이러면서 흔적을 남겨야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 학생들이 자기 의사들 그리고 자기 생각들을 아주 용감하게 펼쳤던 얘가 이제 아까 얘기한 스쿨미투인데 그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한테 이제 스쿨미투에 관해서도 이제 장희로 기자가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 스쿨미투라는 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용화여고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그랬죠. 이 관련 기사는 저희 시사인 예전 지면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지난주에 나왔던 뽀로로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이거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시사인사에서 안 했었나? 스쿨미트 관련해서 그죠? 네. 참 뜬금없는 얘기예요. 아니었나요? 그게 시사인을 읽어라 이런 것도 아니고 했나요 안 했나요 확인을 방송 후에나 묻든지 이게 참 적절하지 않은 피드백이었어요. 야만 기자한테 오늘 너무 또 역시 대탄을 쓰면 안 된다는. 김현희 기자 빨리 와 진짜. 네. 친구들한테 이제 스쿨미트 관련해서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너는 왜 그렇게 매사에 불만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사람들이 좀 다소 예민하게 남들은 이걸 불편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같이 공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해줬고 또 용기 있게 스쿨미투에 나서준 친구들 덕분에 그래도 세상이 좀 변한 것 같아서 그 친구들에게 굉장히 고맙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런 다양한 자기 그 어떤 표현의 방식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렇게 교가를 바꾸는 걸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떤 그 경종을 울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직도 이런 교가가 있었나? 때로는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준 거기 때문에 우리 강화여고 학생들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이 좌담의 김민섭 씨
대리사회 기사 썼던 뭐 훈의 시대 이 네. 책 쓰신 김민섭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각 학교의 교훈과 교가를 조사하면서 광화여고 교가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이 많았다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아담한 우리 여성의 몸 참 아름답구나. 이게 교가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교가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여자다워라 이것도 어떻게 교가에 저런 말이 들어가야지 싶기도 그렇죠. 한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렇게 보면요. 너무 이렇게 뜻밖이에요. 그 여자들 여성 학교 이렇게 보면 다 교훈이 급훈이 뭐 정숙, 맑고 밝고 뭐 곱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인가요? 그런 얘기들 참 많아요. 저는 얼마 전에 학교를 가봤는데 어떤 급훈에 숙녀답게라는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저 급훈은 선생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가요? 이게 그걸 안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간 좀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생활 속에 이게 주입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이 성고정관념이 강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바꾸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학교 뭐 나의 급훈은 어떤지 이런 걸 좀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혹시 시사인도 뭐 사운 이런 거 있어요? 덤덤? 정통 시사 주간지. 아 그래요? 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직이네요 우리 사원은. 정말 정직한가요? 아 진짜 아주 그러잖아요. 정직, 성실 뭐 이런 거. 저희 심지어 회사 이름은 참언론이에요. 아시죠? 진짜. 네, 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이 참언론입니다. 법인명이. 법인명이. 그래요. 이거 또 대표님이 듣고 있다니까 참 그렇긴 한데 좀 촌스러워요. 네,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 우리 강화여고 학생들 자랑스러운 소식에 훈훈해졌는데요. 차영석 기자, 데이터 기자는 또 어떤 소식을 물고 왔는지 짧게 해주세요. 네, 오늘은 그 정의상 기자가 쓴 이번 주 시사인 기사를 바탕으로 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영화 암살 혹은 밀정 보셨나요? 사실 그런 류의 영화는 좋아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류가 아니에요. 액션 막 이런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암살에서는 이 독립운동가 역할을 누가 했냐면 조승우 씨가 했고 그리고 밀정에서는 이병헌 씨가 이 역할을 했어요. 이 독립운동가. 바로 그분이 이제 누구신지는 아시잖아요. 원고에 다 써 있잖아요. 의열단 단장 약상 김원봉. 그래서 이 정의상 기자가 이 김원봉 선생의 여동생의 아들을 만나서 기사를 쓴 거예요. 맞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기사로도 또 보도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내용으로 제가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약상 김원봉은 조선총독부가 가장 두려워했던 독립운동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제가 이제 현상금 걸었는데 백범 김구보다 더 많은 현상금을 걸 정도였고 191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라서 100년 전이죠. 그때 조선 의열단을 창단했고 이 좀 무장투쟁 안에서 이 암살투쟁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꽤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3.1운동이 진압당하는 걸 보고서 더 이상 이제 평화적 방법으로는 좀 독립을 실현할 수 없겠다. 이래서 이제 항일 비밀결사 의열단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부산경찰서, 밀양경찰서, 조선총독부 이런 데 폭탄 던지고 이분이 그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군 대장 저격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한 거에 비해서는 이름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신 분은 아니라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게 그렇죠.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무부장도 하고 뭐 그리고 의열단 단장이고 그러니까 이름은 좀 많이 아는데 이분 생애를 잘 모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그래서 일단 해방되고 나서는 친일파들이나 우익들의 좀 표적이 됐고 좀 실제로 그래서 막 의심 뭐 총파업 같은 게 일어나면 배후에 김원봉이 있다 이런 의심도 좀 받았나 봐요. 그리고 이번 내용을 좀 보면 미군정이 왜 노덕술이라고 왜 친일 경찰 있잖아요. 진짜 토착 외군데 그 사람.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을 시켜가지고 김원봉을 체포하고 그래서 이
노덕술이 김원봉의 뺨을 때리면서 막 치졸했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좀 이번 기사에 좀 나오고요. 그러니까 친일 경찰이 독립운동가 출신을 뺨을 때리는 해방 공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약간 뭔가 거꾸로 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가족들 증언 이번에 좀 증언에 따르면 여운형 선생이 암살되고 나서 김원봉 약산 김원봉이 다음 차례가 나라는 제보를 자기가 받았다 그런 얘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1948년에 이제 평양에서 남북 협상이 있었는데 그때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북에서 좀 고위직을 좀 역임하고 네. 그러다가 1958년 10월에 북한에서 모든 직책에서 이제 해임되고 수청당하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남에서는 월북을 했다는 이유로 잊혀졌고 북에서는 이렇게 그때 이제 뭐 국제간첩이라는 혐의로 수청을 당했는데 그래서 북에서도 잊혀지고 그러니까 좀 그의 삶이 양쪽에 다 잊혀진 그렇죠. 그런 케이스죠. 아니 네. 김원봉 선생님의 생애도 참 여러 가지로 고달팠지만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예비검속이라는 이유, 그러니까 그런 이름으로 군경에 의해서 이렇게 총살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남은 가족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았고, 네. 그리고 그때 총살을 면한 그 약산의 5번째 동생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1960년도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네. 형제들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족에 대한 보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바로 나서 5.16이잖아. 5.16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김원봉의 5번째 동생은 그때 특수 반국가 행위자로 몰려가지고 구속이 됐대요. 그래서 한 5년 10년 선고를 받고서 5년 6개월 감옥에 있다. 그다음 이제 추록하고 나서 그다음 되게 화병처럼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그러셨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아까 얘기한 김원봉의 여동생의 아들 그래서 그 김태영 씨라는 분이 네. 지금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올해가 아까 1919년에 만들었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한 10월쯤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때 약산 김원봉 기념사업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약산 김원봉 정도 이름을 좀 들어봤으니까 네. 그래서 기념사업회 있을 줄 알았더니 그러게요. 이게 이제서야 발족된다는 게. 네, 아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북한으로 간 그러니까 분단의 비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서 잊혀져서 맞아요. 이제 네.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지만 신원이 회복될 수 있는. 네. 아니 그걸 떠나서 독립운동가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슬픈 역사인 그렇죠. 거죠. 독립운동사가 제대로 이렇게 조명이 안 되고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재평가하지 못하니까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그때 참여정부 때부터 이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평가들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그 즈음에도 이 건국훈장을 그 약산 김원봉한테 추서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대요. 있었는데 그래서 유족들이 2007년도에 국가보훈처 자료도 내고 그랬대요. 근데 거부당했죠. 이유는 북한에서 장관급 이상을 지냈다고. 그래서 안 됐고 그래서 올해 또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국가보훈처 자문기구로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라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선정을 권고했는데 여전히 이제 보수 진영이 사실 반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사에서도 보면 아마 요 좀 기사에서도 그렇고 김태영이 지금 준비하시는 분도 이게 아직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서울 문제는 이게 아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이렇게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나베를 많이 드셔서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기사 보면서 워낙 그 전에 이렇게 왜냐면 그때 그 영화 암살 같은 거 암살에서 조승우 씨 대사가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도 해요. 뭐 남에서 김원봉이 왔습니다. 뭐 이런 대사를 하든가 그래서 자기가 김원봉이라는 얘기를 그때 하는 대사도 있고 그리고 저는 약간 약산 김원봉 의열단 단장 워낙 이렇게 익숙하게 들어서 이미 다 그런 조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북으로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막 1대 100으로 싸웠던 남자들이 1대 17이 그런 데서 나왔던 아주 신출귀몰했던 분으로 기억을 그러니까 폭력 투쟁을 네. 이제 기본적으로 했으니까 무장 투쟁을 해야 된다는 이제 워낙 그게 좀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게 3.1운동 100주년
근데 이 시점에 우리가 이제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 그리고 정말 역사 속에 가려져 있고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념 속에서 우리가 좀 그 부정적인 평가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역사적으로 재해석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뿌리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독립운동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독립운동을 지금 남북 현대사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게다가 그러한 독립운동가를 그 수모를 주고 그 모멸했던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러니까 맞아요. 돼 있잖아요. 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말하고 맞아요. 거지로 살고 정말 참 이런 그래서 안타깝죠. 이거 기사 이번에 쓴 정의상 기자가 그 예전에 그 이완용 후손들이 땅 찾으려고 할 때 그거 한국에서 제일 먼저 취재해가지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우리가 2부에 정의상 기자를 불러요. 아 그러나요? 여기서 또 만나봐야 되거든요. 특종 전문 기자, 독점 전문 기자 정의상 기자와 함께 2부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말을 좀 빨리 하시던데 말을 잘하실라나 모르겠네요. 됐다. 너나 네.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시사인싸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사인의 그 오늘 이번 주 실린 기사 내용을 갖고 함께 나눠봤는데요. 좀 생각해볼 뉴스들을 참 그 기자들이 잘 갖고 와서 속속들이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의 이렇게 고정관념들 어떻게 보면 아까 강화여고도 그렇고 독립운동사도 그렇고 우리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역사가 굴절되고 또 단절된 그런 경험들을 갖게 했는데요. 좀 이런 계기를 통해서 활짝 열어놓고 세상을 보는 눈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마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인은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시사인 팟캐스트 좋아요.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알람. 정말 좋아요. 알람. 대타는 그것만 하면 딱 좋겠는데. 그리고 오늘 네. 조금 더듬으시는 것 같아요. 다음엔 뭐.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쟤는 꼭 지적까지. 넌 나가. 오지 마. 다음 시간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김현희 기자를 기다리면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하여간 넌 오지 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